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식약처 검증자문단 회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어제부터 관심이 엄청 뜨거웠는데요. 저도 이 결과가 아주 궁금했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발표한 내용이 많아서 길지만 영상 뒤에 제가 핏값과 관련해서도 코멘트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식약처는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레키로나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하여 코로나19 치료제 안전성, 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1월 17일 개최했습니다. 검증 자문단은 식약처가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임상, 비임상, 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는 감염내과 전문의, 바이러스학 전문가, 임상통계 전문가 등 임상시험 분야 외부 전문가 8명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등 4인이 참석했습니다.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는 레키로나주 임상시험 결과가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에 적절한지와 이 약의 안전성 등에 대해 자문받았습니다. 특히 효과성과 관련해 레키로나주 임상시험에서 활용된 임상적 효과 측정 지표와 약물의 작동, 원리 측정 지표에 대한 임상 결과가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에 적절한지 등에 대해 자문받았습니다.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점에 발열 등 7가지 코로나19 증상 중 한 가지라도 심하게 또는 중간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 이 약 또는 위약을 투여받고 매일 2회씩 14일까지 모든 증상의 강도를 관찰해 7가지 증상 모두가 사라지거나 약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의 소요된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증상에서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이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5.34일,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8.77일 소요되어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약 3.43일 정도 빨리 코로나19 증상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증 자문단은 이 약을 투여함으로써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어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와 결합하는 대신 이 약과 결합하여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되는 것을 억제하는 과정이 실제 체내에서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약받은 사람의 비인도 검체를 채취,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해 검사 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비교 평가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투약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증 자문단은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으나 이 약 투여 후 체내 바이러스 농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바이러스 측정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시험 결과 간 편차가 크다는 시험 방법 자체에 한계가 있어 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에 대한 결과가 임상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효과 확인을 위한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 약을 투여받는 경우 입원, 산소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감소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약을 투여받은 시점부터 28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관찰했습니다. 검증 자문단은 이 약을 투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비율이 감소되는 경향은 보였으나 이번 임상시험에서 이 항목은 임상 증상 개선 바이러스 감소와 같이 독립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이 아닌 이 항목들을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임상시험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별도로 통계 검정 방법을 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나 그렇지 않은 환자 모두 사망한 경우는 없어 사망률에 대한 효과를 알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입원, 산소치료 등 필요한 환자 비율은 향후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3상 임상시험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와 의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다음은 안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약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약을 투여받은 시점부터 28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발생한 이상 사례와 체내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응의 발생 빈도와
증상의 종류, 증상의 심각성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이 약을 투여받은 후 발생한 고중성 지방혈증, 고칼슘혈증 등은 일상 임상시험에서 이미 확인돼 예측 가능한 이상 사례였습니다. 또한 대체로 경미하거나 중등증 정도의 이상 사례가 발생했으나 이 약을 투여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할 때 유사한 비율이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 사례는 없었습니다. 주사 부위 가려움증, 통증 등 체내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인 정맥주사로 인해 발생하는 반응의 경우 이 약을 투여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검증 자문단은 위와 같은 견해를 종합할 때 레키로나주에 대하여 3상 임상시험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품목 허가를 하되 제품의 효능 효과 및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성인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을 위해 투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음 기준은 실내 공기에서 산소 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는 자,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입니다. 또한 다음 사항들을 권고하였습니다. 1. 3상 임상시험에서 충분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경증 중등증에서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킴을 확증할 것. 2. 임상 현장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별도로 논의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 3. 보조적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과 기존의 중증 치료제 또는 다른 면역 조절제를 병용한 별도의 임상시험을 수행할 것. 식약처는 이번 검증 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 효과 및 권고사항과 아직 남아있는 품질 자료 일부 등 제출 자료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자문받을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의 허가 심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허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식약처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품질 자료 일부 레키로나주의 일부 주요 심사 자료에 대해 이번 주인 1월 넷째 주에 셀트리온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검증자문단 결과를 제가 검토해보니 결론적으로 검증자문단 분들은 식약처의 레키로나주를 품목 허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말이 많았던 바이러스 음전 시간의 핏값과 관련해서도 임상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는 의견을 주어 논란을 해소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방법 자체에 한계점도 있다고 하니 앞으로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제대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폐각과 관계없이 레키로나주 투여 후 체내 바이러스 농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관찰을 확인했다고 임상, 비임상 전문가분들이 확실히 말해주셨으니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발표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의 자문 절차가 더 남았는데요. 이 역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EMA, FDA 절차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